요즘은 물건을 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대여받아 사용하고 돈을 내는 리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자동차 리스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리스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금융 바로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의 이창훈 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리스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예, 일반적으로 리스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자 등이 사용료를 받고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래나 계약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금융에서는 리스업자가 리스 이용자가 지정한 특정한 자산을 취득해서 리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동차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가 지정한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리스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리스 종류가 다양하게 나뉜다고 하던데 사실 몰랐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뉘나요? 예, 리스는 통상적으로 이제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로 봤을 때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 그리고 리스 회사 그다음에 물건 공급자 세 명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자동차를 리스 회사가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취득해서 리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건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 조금 일반 거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 리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자동차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일반적으로 운용 리스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리스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렵네요. 조금 어렵거든요. 차이점을 좀 짚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차이점을 보시면 일단 운용 리스는 이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단기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한 자동차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임차 형태가 운용 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소유권을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했나요? 예.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금융 리스를 선택하면 몇 년 사용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 더 내면 내 걸로 이제 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 리스군요. 네, 금융 리스죠. 네. 예. 자,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용자는 차를 빌려서 타고 있는 셈인데 자동차 리스에서 이용하다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금융 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법 내용을 보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 회사에게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리스 계약을 한 3당사자 사이에는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리스 물건 유지나 관리 책임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용자가요? 네. 네. 그래서 물건 수령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리스 이용자는 리스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예, 그 대신에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에 하자가 생기면 리스 자동차의 소유자인 리스 회사를 대신해서 자동차 판매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운용 리스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대차를 리스 회사를 통해서 빌려서 타고 다닌다면 물건 수령한 다음부터는 고장나도 제 책임인데 네. 리스 회사의 책임은 못 묻더라도 혹시 차가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에 따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현대차에서 직접 산 경우에만 그렇겠죠. 네. 그럼 물건 받을 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죠.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다가 필요 없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을 미뤄야 된다거나 수수료 문다던가 이런 위험은 없는지. 네. 한 1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바로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차를? 네, 그렇죠. 예, 그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중도 네. 해지를 하게 되면 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실제 저희 금융감독원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 대출에 비해서 리스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대출을 쓰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보다. 네. 예, 이런 이제 리스 거래에서 리스 회사는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도 리스 이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리스 물건을 자기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를 일부 기간만 사용하다가 반환하겠다고 얘기하면 리스 회사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이제 손실 위험을担게 되지 않겠습니까죠? 그리고 이제 또 리스 회사는 리스 물건의 노후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다른 모델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진부화되는 이제 이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위험은 리스 회사에게는 뭐 큰 부담이 되겠지만 반대로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큰 리스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스 회사는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큰 부담만 지게 되면 리스 회사는 더 이상 리스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법에서 원활한 그 리스 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 이용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리스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중도 해지 수수료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대출 거래나 일종에 있었던 부분들보다도 수수료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수료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이 부분을 딱 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이게 또 금융 리스냐 아니면 운용 리스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 리스 회사와 리스 상품마다 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금융리스는 뭐 미회수 원금, 회수하지 못한 원금의 3에서 10% 정도가 되고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잔여 리스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리스료하고 그다음 잔존 가치를 합한 금액의 한 1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리스를 했지만 그거를 지인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승계하는 것도 뭐 중도 해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너 써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리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리스 회사나 안 그러면 또 리스 회사가 아니고 그 외에 지인들이나 안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이나 뭐 이런 데다 승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그래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방법이 나은지 안 그러면 승계시키려는 방법이 나은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승계 수수료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 두 가지를 부담하셨다고 그러면은 환급을 한 가지는 환급을 요청하셔야 되겠죠. 예. 실제로 민원 사례 가운데 승계 수수료와 중도 해지 수수료를 함께 부담했다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예. 최근에 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한테 승계를 하면서 또 동시에 중고차 매매상이 곧바로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이 과정에서 리스 이용자가 승계 수수료 50만 원을 부담하고 또 중도 해지 수수료 290만 원 상당을 부담했다. 그래서 이제 승계 수수료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민원을 냈는데요. 네. 저희 감독원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이용자가 리스 계약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승계를 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는 승계 수수료 50만 원만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도 해지는 중고차 매매상이 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상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스 회사한테 민원인이 지급한 중도 해지 수수료 290만 원은 돌려주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 승계 수수료 50만 원만 덜 부담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290만 원을 돌려받는 게 됐죠. 네, 제가 봐도 정리하면 이런 거군요. 제가 이제 그만 탈 거니까 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 자기가 리스로 타던 차를 넘겼으니까 중개 수수료 50만 원은 이 운전자가 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상이 인수한 다음에 승계한 다음에 곧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해 버렸으니까 그 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상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제 네. 금감원의 네. 생각이군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리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네, 저희 감독원의 금감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주시면 예.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의해야 할 사항 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예, 리스 회사별로 리스 조건이 다 다른데요. 네.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는 이제 리스 회사별로 리스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리스할 자동차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보증금, 리스료, 잔존 가치, 또 그리고 리스 기간이 종료됐을 때 리스 자동차의 매수 조건이 어떠한지, 네. 또 리스료에 포함되는 리스 회사의 정기점검 등 서비스 사항, 또 그리고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리스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향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계약서 등을 좀
잘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누가 냅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정하기 나름입니까? 예,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네. 리스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만큼 리스료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군요. 네. 네. 예. 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그뿐만 아니고 좋을 것 같습니다. 1332는 뭐 보험 관련 민원 이 제일 많죠. 네. 보험 관련 민원 뭐 모든 금융감원 관련된 민원들은 네. 1332로 다 전화를 이거 주시면 알아두시면 아주 네, 유용합니다. 도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또 소비자들의 똑똑한 이용 방법들 여러 가지들 오늘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이창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즐거운 하루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네. 네.